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갤럭시 덕분에 삼성전자 작년 스마트폰 AP 시장서 애플 제치고 3위로 위기의 엑시노스의 운명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덕분에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 엑시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AP 시장,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드디어 3위로 올라섰어요. 작년에 3위에서 애플은 4위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초반기에 애플의 아이폰 X가 완전히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애플이 엄청나게 안 팔렸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러한 사태 때문에 애플은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애플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 그런데 만약 이게 회복이 된다면 다시 이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탑5 마켓쉐어라고 지금 적어졌는데, 여기 1위가 퀄컴, 2위 미디어텍, 3위 삼성, 4위 애플, 5위 화웨이. 퀄컴은 미국 회사고요. 미디어텍은 대만, 그리고 삼성 한국이고, 애플 미국, 화웨이가 지금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자, 그러면 이게 다 TSMC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지금 퀄컴, 미디어텍, 화웨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파운드리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보시면 2018년도만 해도 퀄컴은 35%, 2019년도 33.4%, 1.6% 하락. 그리고 2위 업체인 미디어텍도 하락. 삼성전자는 성장이 됐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지금 성장 수준이 굉장히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옆에 그림 글로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서 더 보기 좋게 퀄컴, 미디어텍, 삼성, 애플, 화웨이 이런 순으로 지금 나왔다라고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모바일 AP 시장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오른 3위, 애플을 누르고 올라간 겁니다. 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승 외에도 삼성전자 자체 AP인 엑시노스 시리즈를 탑재하는 중국 스마트폰의 업체가 늘어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 자체 브랜드인 갤럭시 시리즈에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지금 엑시노스를 심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23일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AP 시장에서 전년 대비 2.3% 상승한 14.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AP는 자사 스마트폰 판매량이 높은, 우리가 보는 것은 유럽, 남미 지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IM 사업부가 AP 점유율을 확대를 이끌었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 삼성전자 제품에 엑시노스를 심지 말라. 엑시노스가 심어져 있으니 우리가 나쁜 스마트폰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틀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엑시노스에 대해서 기술력을 점점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엑시노스 시리즈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7나노 공정에서 양산한 엑시노스 905를 공개했죠.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MPU 탑재 등을 통해서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인데, 지금 엑시노스 990 이게 퀄컴보다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지금 S20 같은 경우도 퀄컴을 쓰지 않고 시스템 온 칩임에도 불구하고 엑시노스 990을 쓰지 않고 퀄컴의
AP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엑시노스의 가장 약점은 GPU예요.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를 이전까지는 말리를 썼거든요. 이게 그 ARM의 말리를 썼는데 그것을 일단 제외하고 AMD와 협업을 통해서 성능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상태이죠. AMD와의 협업, 특히 나비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GPU의 성능이 올라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GPU와 CPU의 속도 차이를 보면 GPU가 속도를 더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여기에 좋은 게 탑재가 된다면 지금 엑시노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AP 점유율 분석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난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 1위는 퀄컴 33.4%, 2위는 미디어텍인데요. 퀄컴과 같은 경우는 AP의 절대 강자이죠. 2위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중저가 AP, 고가 AP는 아직 안 만듭니다. 중저가 AP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중저가 용품 대부분이 미디어텍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3위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고가도 쓰지만 중저가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애플 13.1%입니다. 자, 자사 스마트폰에만 탑재를 하고 있어요. 애플의 전반기 모델 아이폰 X의 부진에 따른 작년이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5위는 화웨이, 하이 실리콘으로 불리는데 11.7%. 자사 스마트폰에만 지금 사용을 하는데 기린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기린 시리즈가 자사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에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 백도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화웨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 이를 통하여 AP 생산업체 등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화웨이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승률이 여기에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기린 시리즈 중에서 기술력 부문에서는 아직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제품들이 안 팔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AP 시장에서 점유율도 똑같이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계 AP 그래프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인디아 있고요, EU 있고, 자, 그리고 중국 있고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화웨이입니다. 그리고 EU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죠. 퀄컴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하늘색이죠. 이렇게 하늘색.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퀄컴입니다. 중동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부동의 1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디어텍. 중동,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큰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를 통해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이 고르게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화웨이. 중국 시장에서는 애국 마케팅으로 인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로 인해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중국 외 지역에서는 신제품의 GMS, 구글 모바일 미탑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AP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AP 시장은 고용량 데이터의 처리 속도와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양상을 지금 보여왔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측에 의하면 올해 AP 시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은 기존의 주요 경쟁 요소와 함께 이게 포함이 됐죠. 글로벌 5G 산업, 지금 5G 산업이 성장세가 본격화되면서 5G 통합칩도 주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G 통합칩이 어디가 나왔냐면 퀄컴이 아직 5G 통합칩은 안 나왔어요. 삼성 나왔죠. 그리고 화웨이 나왔죠. 유니 SOC가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미디어텍 나왔고 이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특히 5G 통합칩은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5G 통신 모뎀칩과 고성능 모바일 AP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데 즉 SOC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시스템 온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G 통합칩은 스마트폰 내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설계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칩 내에서 통신과 데이터 연산이 이루어져서 전력 절감이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이 갖고 있죠. 말하자면 CPU와 GPU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고 거기에 통신 모뎀칩도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석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2019년도 북미와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AP 시장에서 전년 대비 점유율이 2.2%포인트 상승했다.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혼자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지금보다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이어서 2020년도에는 기존 엑시노스를 탑재했던 삼성 플래그십 제품에 퀄컴 AP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일부 실적은 감소가 됐지만 삼성 중저가 제품 판매 성장과 유럽 시장에서 실적 개선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중저가 제품 여기에 지금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삼성은 기본적으로 엑시노스를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 위기의 엑시노스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퀄컴에 비례해서 너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엑시노스인데요. 삼성전자가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생산한 모바일용 프로세서 엑시노스가 최근 경쟁사들의 공세에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전세계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속속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화웨이의 차세대 프로세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세공정으로 이 미세공정이 7나노, 5나노가 되겠죠. 대량 생산될 예정으로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엑시노스 990 같은 경우도 8나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7나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엑시노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퀄컴이 삼성이 기본적으로 퀄컴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엑시노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전세계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미드레인지, 중간 부분부터 하이엔드, 높은 부분의 모델까지 아우르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1위인 퀄컴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ARM의 최신 마이크로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채택한 엑시노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엑시노스를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시리즈에 대부분 사용을 했죠.
글로벌 표준 모델의 기준에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스냅드래곤과 같은 경우도 ARM의 설계를 많이 차용을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능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났었던 곳이 어디냐면 GPU 부분이죠. 여기 GPU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속도 부분이나 발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통신 규격 등의 문제로 갤럭시 시리즈에 퀄컴 스냅드래곤의 AP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스냅드래곤 대신에 엑시노스를 사용하자 한동안 스냅드래곤이 더 좋은 성능이 있는데 왜 엑시노스를 쓰느냐는 반응을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인 퀄컴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ARM의 최신 마이크로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채택한 엑시노스를 개발했던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자 퀄컴의 스냅드래곤 800, 801이 나올 때까지 이런 반응이 계속 나왔거든요. 왜 스냅드래곤을 사용하지 않고 엑시노스를 사용하느냐, 이러한 반응이 계속 나왔다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4에 엑시노스 5433을 탑재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엑시노스 5433이 20나노 공정으로 당시에 28나노 공정을 거친 퀄컴의 스냅드래곤 805보다 공정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CPU 아키텍처도 최신 ARM 코어텍스 A557을 채택해 성능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삼성이 지금 계속 공정을 발전을 시키고 있잖아요.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지금 3나노 공정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정에 삼성의 엑시노스가 제 1번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이후에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칩을 갤럭시 S 시리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동일하게 차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뛰어난 AP 개발 역량을 계속 보이게 됐죠. 높아진 성능의 엑시노스를 탑재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2017년도 3분기 삼성전자의 모바일 SoC 시장에서도 퀄컴, 애플, 미디어텍에 의해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부터 퀄컴, 미디어텍에 의해서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진 성능을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퀄컴의 S22 출시되기 전에 긱벤치마크 점수에서 엑시노스 990은 스냅드래곤 865보다 떨어지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지난 15일날 해외 매체 IT 매체인 노트북 체크에서는 이런 단순한 성능 비교는 중요하지 않고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엑시노스 990은 스냅드래곤 865보다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엑시노스 990이에요. 엑시노스 990은 지금 최신 AP예요. 삼성의 최신 AP인데 스냅드래곤 865보다도 떨어진다. 최신 AP가. 이런 분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최신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성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죠. 특히 GPU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AMD와 협력이 지금 들어갔죠. 이런 AMD와 협력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번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0 시리즈에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인 865AP를 주력으로 탑재했으며 북미나 유럽 일부에서만 엑시노스 990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미, 유럽 이 지역에 엑시노스가 990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특히 항상 엑시노스를 고집해왔던 국내 제품 역시 스냅드래곤에 탑재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지만 이번에 S20은 바뀌었죠. 노트북 체크에 따르면 엑시노스 990은
SPE 신트에서 약 13.0W당 전력 비율에서 최고 성능을 제공을 했지만 스냅드래곤 865 같은 경우는 19.6W당 이렇게 돼서 지역에서 값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출시했던 스냅드래곤 855보다도 더 떨어지는 값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865, 855, 855는 이전 버전이죠. 990인데 지금 13입니다. 지금 15, 19.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엑시노스 솔직히 까고 싶지 않아요. 엑시노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출시했던 제품보다도 이 값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엑시노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 체크에서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SoC는 지난 몇 년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엑시노스 990은 그러한 추세의 연속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중간에 계속 칭찬을 받아왔죠. 그런데 언제부터 다시 퀄컴에 밀렸을까입니다. 업계에서는 2018년도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9810을 내놓으면서 스냅드래곤에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CPU 아키텍처 사이즈가 스냅드래곤보다 커졌으며 실사용 환경에서 스냅드래곤 845보다 밀리기 시작을 한 거죠. 엑시노스 9810이 이것 때문에 18년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PU 개발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AMD와 이것이 보통 한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니까 올해, 빠르면 올해, 내년까지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스냅드래곤 855와 엑시노스 9820이 격돌한 상황에서도 구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에서 엑시노스가 아웃이 되고 스냅드래곤이 중용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전기 주주총에서마저 질타를 받은 엑시노스가 되겠는데요. 지난 18일날 전기 주주총회 질의 응답 시간에서 삼성전자의 한 주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갤럭시 S20 시리즈에 왜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을 탑재를 했냐? 그동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는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엑시노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객들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저희는 철저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스냅드래곤 칩셋을 선택했다라고 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색한 변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에 뒤처진다라는 게 명확한 판단이고, 지금 결국은 GPU가 바뀌지 않는 이상 CPU 부분은 다시 ARM의 CPU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새로운 단계의 AP가 생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전혀 이 부분에서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P가 성장을 해야 지금 파운드리 업체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AP가 안 되면 다른 부분,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더욱더 큰 성장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신다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